전 세계 금융망의 심장부인 스위프트보다 60%나 저렴하고 정상까지 단 4초면 끝난다는 데이터가 실제로 입증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4,400만 명의 거대 유통 생태계가 XRP를 일상 결제 수단으로 수용했고,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는 정체 모를 거대 기관들이 상장 지수 펀드를 통해 수천억 원대의 물량을 조용히 선점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가격 반등의 신호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낡은 레거시 뱅킹 시스템이 XRP 레저라는 거대한 디지털 고속도로 위로 통째로 올라타기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 자산의 모든 감각을 집중해야 하는지 오늘 그 심층적인 내막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목해야 할 소식은 금융기관인 스트롱홀드의 최고 경영자 테미 캠프가 전한 혁신적인 발표인 건데요. 스트롱홀드는 법정 화폐를 블록체인 생태계로 연결하는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번에 리플과 스텔라 그리고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통합한 API를 공개하면서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앱에 미 달러를 포함한 8개의 법정 화폐를 즉시 이식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게임이나 포커 사이트에서 미 달러를 칩으로 바꾸고 게임이 끝나면은 다시 미 달러로 환전해 은행 계좌로 보내는 이 모든 과정이 리플의 기술력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이건 결국 블록체인이 복잡한 투자 수단을 넘어 우리 일상 속 모든 결제의 기저 레이어로 깔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기술적 진보 속에서 리플의 수장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현재의 규제 상황을 아주 냉철하게 짚어냈는데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공동 성명을 낸 것을 두고 법적 전쟁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입법을 통한 영구적인 법적 안정성이 결여된 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본인이 이전만큼 규제 명확성법의 즉각적인 통과에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바로 워싱턴 내부자들의 전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극심한 좌절을 느끼는 바로 그 시점이 정치가들이 타협을 이뤄내는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 정점의 시기라는 게 갈링하우스의 분석인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정치적 논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선거에서 암호화폐 유권자들의 표심이 얼마나 강력한 파괴력을 가졌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암호화폐의 적대적인 정책은 곧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퍼진 건데요. 민주당 측에서도 선거 막바지에 급하게 친암호화폐 행보를 보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원은행위원회의 해거티 의원이 4월 중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 움직이는 것도 이런 민심의 흐름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국 규제의 빗장을 풀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거대 자본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인 건데요. 비트와이즈와 프랭클린 템플턴의 XRP 상장 지수펀드 거래량을 보면 아주 기이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평소 분당 수백 주에 불과하던 거래량이 순식간에 수천 주 단위로 폭증하며 하루 수천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된 건데요. 이건 절대로 개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무언가 입법적인 소식이나 대형 호재를 미리 알고 있는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물량을 매집하는 프런트 러닝의 냄새가 짙게 풍기는 대목인데요. 내부 정보가 가장 먼저 반영되는 곳이 시장의 거래량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 수면 아래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는 거죠. 리플이 그리고 있는 청사진의 핵심은 리플 트레저리라는 통합 정산 지도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XRP 레저를 기반 정산 레이어로 삼고 그 위에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구조인 건데요.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해외 송금을 위해 노스트로와 보스트로라는 사전 예치 계좌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묶어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이 비효율적인 자금을 해방시키고 XRP라는 단 하나의 브릿지 통화를 통해 실시간 정산을 가능하게 만드는데요. 이건 단순히 송금 속도를 높이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금융의 대변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활용 점정을 찍는 것이 바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인 건데요. 리플은 영리하게도 과잉 규제라고 불릴 만큼 철저하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뉴욕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신탁 라이선스를 받고 통화감독청의 조건부 승인까지 받아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인데 리플은 1대1 자산 담보와 정기적인 외부 감사를 통해 그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겁니다. 출시 1년 남짓 만에 전 세계 5대 스테이블 코인 반열에 오를 정도로 성장세가 무서운데요. 기관들이 안심하고 수조 달러를 태울 수 있는 판을 리플이 직접 깔아버린 셈인 거죠. 이제 시선을 일본으로 돌려보면 상황은 더욱 압도적인데요. 일본 최대의 유통 공룡인 라쿠텐이 자사 지갑에 XRP를 정역 통합했다는 소식입니다. 400만 명의 라쿠텐 유저들이 자신들이 쌓아온 포인트로 즉시 XRP를 살 수 있고 이걸로 일본 전역 500만 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결제까지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현재 라쿠텐이 발행한 포인트 규모만 해도 약 2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는 거대 자본입니다. 이 유동성의 댐이 XRP라는 통로를 통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건 XRP가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실질적인 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금융권에서 진행된 파일럿 테스트 결과는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XRP 도쿄 2025 샤쿠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국가 간 결제 시 XRP 레저를 사용했을 때 정산 시간이 4초 미만으로 단축되었고 비용은 기존 스위프트 방식보다 무려 60%나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스위프트가 아무리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고 애써도 이미 수년 앞서 생태계를 구축한 리플의 효율성을 따라잡기란 역부족인 건데요. 일본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왜 앞다투어 XRP를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에 이식하려고 하는지 이 숫자만 봐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앞으로의 미래는 XRP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법정 화폐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세상이 될 텐데요. 미달러, 엔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뿐만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들이 XRP 레저 위에서 브릿지 통화인 XRP를 통해 자유롭게 교환되는 구조인 건데요.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 파편화되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풀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은 낮아지고 효율성은 극대화됩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기관 자금이 이동하는 디지털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XRP가 장악하게 된다는 뜻인데 이때 발생하는 가치는 지금의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거래소 내부 데이터를 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는데요. 한국의 업비트가 65억 개의 XRP를 보유하며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고 업홀드 역시 16억 개가 넘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는 가용 물량이 4단 100만 개 수준으로 극히 적은 상태인데요. 이건 거래소 밖으로 물량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거나 특정 거대 세력이 물량을 꽉 쥐고 놓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기서 앞서 언급한 입법 소식이나 대형 파트너십이 터지게 된다면 시장에 나올 매물이 없는 공급 쇼크 현상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수직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건 기술적 완성도와 규제의 명확성, 그리고 거대 기관들의 채택이라는 세 개의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역사적 순간인 건데요. 남들이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 거대 자본은 이미 조용히 움직이며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가격에 매몰되어 기회를 놓칠 것인지 아니면 변화하는 금융의 패러다임을 읽고 미래의 가치에 올라탈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건데요. 확실한 건 리플이 꿈꾸는 세상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고 그 중심에 XRP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